김원종 변호사님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번 주 초에 그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가 되는 바람에 더 갈피를 못 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아주 기고만장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받았는데. 징역이 선고됐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열흘 뒤에 25일 날 이제 위정교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게요. 납득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이재명의 강경파 일파 개딸을 그 열렬 지지자들은 그게 잘된 거라고 하겠지요. 예. 그리고 정치 탄압 받아가지고 기소됐으니까 법원이 그걸 바로잡아줬다 이러겠지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 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지고, 네. 거짓말을 시킨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자세히 보도됐으니까, 저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라는 이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재판 시작하는 순간에 이걸 딱 무죄를 해야 되겠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는 벽돌을 깔고 거기에 무죄 이유를 갖다 붙였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였지요. 그러게요. 그건 다른 유튜브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저로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는데, 이게 딱 그 선입감, 네. 먼저 무죄다 하는 선입감을 갖고 거기에 이유를 이제 갖다 붙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일파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이 아니고 기왕에 법에 있는 상설 특검, 그건 국회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해보해 달라 이러면 거기에 특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야로 몇 명으로 구성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국회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추천위에 못 들어오도록 규칙을 개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규칙 개정을 해놔놓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법이 아니니까 행사 못하도록 해놔놓고 이걸 이제 김건희 상설특검을 발족시킬 것 같은데, 예. 이 상태로는 이걸 지연하는 방법 외에는 특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연은 대통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특검 대상자 중에 그 순전 민주당 사람들만 올려 보내는 것이니까, 그러게요. 이거 선택 안 하고 미루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이 뭐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 뭐 헌법재판소에 권한 정의 신청 같은 걸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거를 깨도록 하는 거, 뭐 그런 꾀도 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좀 어렵게 돼가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담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 그걸까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삭제하는 게 1항. 이 삭제가 안 되면 벌금 1,000만 원 이상이라야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도록. 네. 지금 100만 원이면 되는 걸. 네. 요런 걸 지금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법 개정이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되긴 되는데, 네. 이걸 이래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을 계속 흔들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관 기피 제도 외에 검사 기피 제도도 도입하겠다. 지금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피고인 측이나 예. 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검사도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사건을 맡고 이번엔 또 추가로 기소된 이재명 사건도 맡을 그 주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네. 이미 기피 신청 다 행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검사 기피 제도도 도입하게 하자.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지 입맛에 맞는 경찰관을 아, 지 근데 입맛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것도 무법천지가 형사소송법 됐습니다. 개정안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이게 탄핵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 네. 그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안 가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 민주당과 조국당 다 합쳐도 안 되지만 예. 192석이니까 200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외에 가능한 거는 제적 과반수로 다 가능한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14명의 공직자가 탄핵 발의 중이거나 그중에 4건은 가결이 됐었지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를 맡았던 이 무슨 차장검사. 네. 근데 그건 다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말이지 감사원장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 참, 예. 감사원장도 윤석열 편이다. 그러고 주목할 것은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과 그 이재명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세 4명을 다음 주에 탄핵 결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러니까요. 그걸 노리는 그렇다고 거죠. 해서 그 사람들 지금 사표 수리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직무 정지되는 기간이 이제 뭐 6개월 정도 간다든지 하는 동안에 특히 중앙지검장까지 그래버리가 하면 이 검찰의 이게 중앙지검의 이제 말하자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방송통신위원장도 계속해서 탄핵하려고 위협하다 보니 결국은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결의해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김홍업 두 사람을 각각 탄핵하려고 하니까 다 사표내고 이런 바람에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2개월 동안에 거의 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 감사원장도 탄핵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주요한 사정기관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데 네. 그것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각부의 행정력 행사에도 위축이 되고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고 네. 국가 전체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흔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자.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서 시작해갖고 국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다.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네. 경제 상태가 나쁜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해가 해외의 경제 기관 뭐 IMF 이런 데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1% 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예고돼 있고 이런데 이제 이런 국내 정치가 이재명 하나 그리고 그 강경파 그들이 국회를 장악해 그래 국가 기능을 마비 상태로 빠지면 경제는 더욱 위축되는 이런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네. 자,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봉규 TV 시청자들께서는 대부분 저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고 4월 10일 국민의힘당 지지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네. 이런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다 볼 때에 이재명 일파의 저 망발 행위는 반역적이거든. 그러니까요. 반헌법적이고. 예. 그런데 왜 저래 기승을 부리느냐? 그러면 이쪽도 되돌아볼 부분이 있거든. 네. 지지율이 너무 낮단 말이야. 아.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은 저쪽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낮아지는 요인도 있지만은 이쪽에도 지지율이 낮아지게 된 데에 어떤 요인이 없는가를 지금 살펴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가
또 19%로 나와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게요. 예. 어찌되건 간에 육공화국의 7사람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만이 임기 절반 지점에서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갤럽을 기준으로 해요. 네. 갤럽은 자유우파도 비교적 신뢰하는 것이니까 너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은 말이죠. 상징적으로 지난 11월 25일 오후 3시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김동현 부장판사라는 이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을 무죄라고 판결하던 그날 오전에 국민의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당 내부에는 절실한 이유가 있겠지요. 네.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예. 정당이라고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이. 네. 주류 비주류로 싸우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그 최고위원들은 오후에 이재명이가 틀림없이 위정교사로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이 선고되고 어쩌면 법정 구속될지도 모른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쪽 탄풀 꺾이고 반사이익을 어찌하겠냐 하는 게 깔려 있었던지 오전 회의에서 오후에 무죄가 날 것이라는 거 예상했으면 나는 안 싸우거나 덜 싸웠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이봉규 예. 동지는 어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덜 싸운 거, 안 싸운 덜 거죠. 싸우거나 안 싸우거나 안 싸웠죠. 이거 예. 저거 그 무죄가 나온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나? 이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볼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국민의힘당에서 내분이지 내부 싸움이 있고 네.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지 간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9.6% 거의 50% 됐으니까 지금 거의 그 가까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면,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면 이재명 일파가 이렇게 세게 나오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이 국면에서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더 우려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지율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아, 답이 나와 있다고. 답이 예, 나와 있어. 어떤 답입니까? 답을 제시해 주시죠.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아는 것이니까. 예.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답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제 기다려 보겠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이봉규 TV 시청자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김동현 부장판사 있잖아요. 예. 이 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위정교사를 무죄로 한 이 판사. 네. 이 판사에게 지금 이재명 사건에 큰 덩어리들이 그거 다 몰려 있다고. 예.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 예. 그다음 성남FC,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은 저쪽으로 갔지만은 네. 그 다음에 뭐 또 몇 개 있어요. 예, 이거 이게 어떻게 해야 김동현 됩니까? 부장판사부에서 심리를 하는데 이게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적 기피 신청을 해야 돼. 아, 기피 신청. 형사소법 근거가 없으니까 예. 대법원장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예. 저 판사 바꿔라고 얘기해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 대법원장은 그것도 바꿔줘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한 게 없어요. 이런 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내가 2주일 전서부터 공개적으로 네. 건의하는 걸 동영상을 만들어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비서관하고 연락해서 보내줬습니다. 네. 이게 사법부가 지금 이게 권순일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한 거, 그 사건 1심에서 최창훈 부장판사가 180억 폭격을 당하고 무죄 선고한 거,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위정교사 사건, 그 다음에 위정교사 사건은 지난번에 포함을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의 작년 9월 27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기각한 거, 예. 국회가 동의까지 했는데도 이런 사건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3년 11개월 만에 1심 실형이 선고되고도 이게 황운하하고 한병도는 법정 구속을 안 하는 바람에 21대 국회의원 다 해먹고 22대 국회의원도 지금 6달째 해먹고 있다. 네. 이게 유권 무죄고 무전 유죄가 증명된 사건들 아니냐. 네. 권순일이도 돈 먹었지 않느냐 이거야. 예. 돈 먹었지 않네. 김만배 돈 먹고 50억 클럽에도 지금 관여돼. 네. 자, 이렇게 돼가 이게 사법 불신이 이게 계속해서 더 불신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지금 4만 명이 항상 갇혀 있는데 예. 이제 구속됐다 풀리고 이러니까 일일 평균 4만 명이라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강력범이나 이 국사범을 제외한 그 구속된 사람들은 네. 이게 대법관도 이게 로비 당하고 부장판사들도 로비 당하고 네. 센 놈은 빠져나가고 돈이면 되고 이렇게 인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네. 문제는 구속된 그 사람들만 아니고 그 가족들 또 기왕에 법의 재판에 의해서 구속된 경험을 가졌던 그 수많은 사람 이거 막 통계로 뭐 얼마인지는 몰라도 다간 수백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지난 10년 동안에는 적어도 뭐 몇십만 명은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 오늘의 이 사법부가 불신 대상이 돼 있고 이게 따지고 보니까 공교롭게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자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걸 나는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동영상을 대법원장실에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어.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이게 이재명의 저 발호를 일단 꺾어야 돼. 네. 꺾기 위해서는 1차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거 타겟책을 국민들에게 보여달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안 되면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의병을. 예.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 강경파에서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예, 아까 말씀하신 국민 기피 신청, 김동연에 대한 국민 기피 신청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청원 운동 비슷하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를 해야지. 예. 지금 무슨 제가 이게 이봉규 TV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 공론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좀 공론화, 이봉규 TV부터 공론화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뜻대로 하고 이거 시청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실에 이 청원서 같은 거 글을 계속 올리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대법원에 게시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이 이 사태를 사법 불신 이 법관 권위가 상실된 이 사태를 그냥 볼 수 없다. 이재명 일파의 발언을 그냥 볼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떼야 되고 동시에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당은 우리 좀 걱정하게 하지 말라. 답답하다. 뭐 오늘 이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 기피 신청.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3류 국민이 3류 정치 지도자를 낳는다잖아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3류가 아니라 양아치 범죄자를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행동해서 국민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 앞으로 탄원서도 넣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도 쓰고 광화문에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는 법원대로 앞에 집회하면 집회에 참석하고 전화를 걸고 김동연 기피해라.
기피 신청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를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전화 걸고 모임에 참석하고 게시판에 써서 김동연 기피한다고 조의대 압박하고 행동합시다. 오늘부터. 그렇게 행동해서 안다면 의병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점잖으신 박찬종 변호사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럴 때예요. 자, 행동합시다 이제부터.